조용해야 할 밤, 잠시 쉬어가라고 만든 공간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죽음이 발견됩니다. 사고도 우발적 폭행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게임에서 시작된 관계, 그리고 끝은 허벅지 하나로 생명을 잃은 비극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전라남도 여수시소라면 대포리 17번 국도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 승용차에서 남성 한 명은 숨진 채로 다른 남성 한 명은 중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 모두 허벅지에 돌과 같은 둔기로 심하게 맞은 상처로 인한 폐혈증, 피부괴사, 과다출혈 등의 상태였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오늘의 사건 기록,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두 남성은 30대 일용직 근로자들로 2020년쯤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게임머니와 현금을 주고받다가 갈등을 빚은 뒤 2023년 6월 말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잠도 안 자는 끝장 논쟁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잠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해오다가 그래도 잠이 들면 허벅지를 돌로 내리 찍었으며 그러던 중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경 한 명이 사망하자 나머지 한 명이 신고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경 전남 여수시소라면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 승용차에서 A씨, 당시 31세가 숨졌다는 일일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동승자 A씨는 숨지고 운전자 B씨 당시 30세는 중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119는 B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허벅지에 돌둔기 등으로 맞은 심한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둔기에 의한 폭행으로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부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B씨는 허벅지 피부괴사로 인한 과다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의 피해 승낙 확인서라는 이름의 각서를 차량 안에서 발견했고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망 9일 전에 한 아파트에 차를 정박했는데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진범이 지시를 내렸는지 경찰 신고 이후 차를 옮겼습니다. 당시 경찰이 진범을 추궁했는데 그저 차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금융관계에 의한 싸움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아남은 한 명의 진술에 의문점을 가지고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CCTV, 주민증언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서로 죽이도록 조종한 제3의 인물인 E씨의 존재를 알아냈고 2023년 8월 28일 체포하였습니다. 피해자 당시 31세 남성, 30세 남성들을 조종해 이번 참극을 야기한 진범은 제3자인 E씨, 당시 31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E씨는 지역 사회에서 꽤나 끝발 날리는 이미지였고 변호사 보좌관 사무장 이력이 있기도 한 채권 추심업자였지만 실제로는 허풍이 많이 들어갔는데 변호사 관련직은 2주일만 있다가 잘리고 채권 추심기관 근무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것에 불과했으며 근무 당시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는 자신이 사법고시와 경찰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지만 이 역시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2월경 민사상담 문제로 알게 된 두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각종 허위 채무를 만들어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둘 다 신용불량자였으나 이 씨는 자신의 계좌 하나를 두 피해자에게 미끼로 던졌고 이 거래 과정에서 출금 과정이 한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가 출금하게 보이게끔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지금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드님이 계속 신용불량으로 남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겁을 줬으며 피해자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총 8억 원가량을 뜯어내 외제차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은 그냥 저 사람이 어느새 더 잘 나가나 보다 했다고 인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속적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지배 상태 하에 있던 피해자들을 그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A씨와 B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잠을 자지 말고 토론을 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상대방이 잠들면 돌 등으로 허벅지 등을 때리라고 지시했으며 잠이 들면 벌금, 심판 비용 명목으로 가짜 빚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폐혈증으로 사망했으며 다른 피해자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간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이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묻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손에 피를 묻혀야만 가해자가 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시와 말, 그리고 심리적 지배 역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